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우리 도서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답도 없는 얘기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길도 없는 얘기이지만 제가 지역의 도서관들 또는 대학의 도서관들, 학교 도서관들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도서관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보편성을 넘어서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 그 지역, 그 공간, 그 구성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독특함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가르칠 때도 비슷한 생각들을 갖는 것이 도서관이 무슨 쿠키커터처럼 톡톡톡톡 찍어내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 느낌? 우리가 배우는 이 어떻게 보면 기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할, 기능, 도서관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정의해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목을 들여다보면 너무 완벽한 도서관, 완벽하다고 해서 아주 멋지고 좋은 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은 이런 곳이야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죠. 책이 있는 곳, 열람실이 있는 곳. 아마 가장 기본이 거기일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커진다면 문화 프로그램들이 움직이거나 그 문화 프로그램들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 전시 공간이라든가, 창작 공간이라든가, 강연 공간이라든가, 자기들 모임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이제 나가면 공부방들을 몇 개 만들기도 하고, 이제 더 나가면 카페가 있거나, 식당이 있거나, 커지죠. 그래서 그게 규모에 따른, 이렇게 종합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쭉 섞어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것이 뭘까?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요즘 작은 도서관이라고 만들어지는, 물론 작은 도서관에 문제도 많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약간 좀 말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지금 조직 구조상 작은 도서관이라고 존재하는 것 중에 보면 상당히 색깔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아, 도서관이 이런 곳이야 라는 얘기죠. 아마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을 얘기할 때 기적의 도서관이 어떻게 생겨났지에 대한 단계, 물론 지금의 기적의 도서관은 기적이라는 용어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은 있지만 기적의 도서관이 하나의 그냥 프로젝트라고 저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말로 어떻게 개념을 어떻게 서로 신경하고 싸울 성질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의 출발점을 놓고 본다면 그 기적의 도서관의 출발점은 사랑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의 조그만 사랑방에서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글을 읽히고 독서 지도를 하고 아이들 크는 것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서로 그걸 공유하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을 그대로 옮겨서 어린이 도서관을 좀 확장했죠. 도서관이라는 이름하에 성장시켰고, 아마 그러면서 지금 볼 때는 좀 더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캐치프레이즈 얘기하는데 조금 엉뚱한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예전에 조그만 구립 도서관을 하나 지을 때 얘기였습니다. 공원 부지의 일부를 잘라서 아마 대부분의 구립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 조그만 구석에다가 크지도 않은 조그만 도서관을 짓습니다. 짓는 사람 시각에서는 도서관이라도 만들어주면 어디야 이게, 자기 생색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짓습니다. 지어진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관심 없습니다. 어찌됐건 도서관을 짓겠다고 부지를 확정 짓고 예산을 따오고 설계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한번 참여해서 이 도서관을 기왕 지을 거면 여기가 어디지를 둘러봤더니 거기에는 서민 아파트도 있고 고급 아파트도 있고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엄청 넓은 곳이었죠. 그 중에 서민 아파트 쪽에 가까운 조그만 공원 부지에 들어선다길래, 그렇다면 여기를 이 서민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이, 어린이들이 또는 청년들이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미술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미술 도서관이라 그래서 미술에 관련된 서적을 모아두는 그 책 중심의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물론 책도 필요하지만 적절하게 미술품을 집어넣을 수 있는 도서관, 직접 미술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 대여 과정에는 지역의 아티스트들, 화가들을 좀 우리가 서로 좀 도와가는 의미에서 그들의 작품을 구매해 주기도 하고 기증을 받기도 하고 해서 이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대여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도서관 내에 전시도 하고 작가들을 모셔다가 얘기도 나누고 그림과 관련된 모든 책들, 서적들을 구입하고 그렇게 갖춰진 도서관을 만들고 여기는 미술품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미술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의자도 책걸상보다는 좀 소파 단위의 좀 낮은 푹신푹신한 그런 공간들을 여기저기 배치하고 서가도 앉은 사람이 앉았을 때 눈높이보다 낮게끔 설치해서 좀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고 기둥에는 그림을 전시하는 단지 그냥 보여주는 전시가 아니라 밑에 작가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작품 가격도 매겨서 바로 판매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되어지고 건물이 섰습니다. 근데 처음 발령받았다는 관장님이 오셔서 저에게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저기 하길래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졌노라 했더니 처음 들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행정 라인에서 전달되는 과정이 전혀 무시되어지고 그네들은 건물이 들었는데 얼마가 들었고 아무 문제 없이 제대로 감리를 거치고 뭐라 그럽니까? 건물 허가, 건축 허가를 받고 하면 끝나고 관장을 발령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더니 처음 듣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에서 무슨 얘기가 하냐면 제가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그 관장님이 그걸 실현해 보려고 봤더니 불가합니다. 왜 불가합니까? 도서관법에 따라서 시설을 어떻게 갖춰야 하고 책을 몇 권을 넣어야 하고 서가를 어떻게 갖춰야 하고 열람 공간에 열람 좌석을 몇 개를 만들어야 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현하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넘어간 적이 있고 나중에는 좀 서로 오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제가 운영위원도 했습니다만 왜 도서관을 짓느냐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쿠키 커터처럼 쿠키 찍어내듯이 도서관 하면 물론 도서관법을 만든 목적과 의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도 열악하니까 최소한 미니멈 기준이라도 지켜다오라고 만든 거지만 그게 가끔은 발목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책은 도서는 장소는 그만큼 구축이 안 되니까 해마다 장소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기증을 받는다. 기증 받을 때도 제가 좀 기증의 방법을 좀 바꾸자. 그냥 무턱대고 기증 받으면 나라도 기증하라 그러면 안 보는 책, 오래된 책, 낡은 책들 막 줘버린다. 그럼 권수만 늘어나지 쓸모있는 책 하나도 없다. 대학 도서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증을 받는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사서 선생님들은. 저 역시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도서관에 들어오는 책들 보면은 어떤 전문 교수님 은퇴하고 들어오는 책들이라 서적은 다 전문 서적 같아 보이는데 상당 부분이 중복되어져. 심지어 어떤 책들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복사한 책들까지 끼어져 있고 어떤 책들은 이미 시기가 지나서 이용 가치가 없는 책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기증하실 거였으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도서관에 기증하고 같이 이용했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 그분은 은퇴하고 대학을 떠나면서 자기 책을 둘 데가 없으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기증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생색을 내고 떠나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서관은 자기 색깔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한 코너를 만들지언정 그 코너가 드러내는 자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유하지? 그 주제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도서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왜 만들어졌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구색 맞추기 위한 어린이 도서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더라도 어린이 도서관이 무엇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인지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공공성이라는 것은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일 뿐이지, 공공도서관이 갖고 있는 자원이 총유서부터 900대까지 모든 책을 골고루 다 가져야 한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농촌에 있는 도서관들은 아마 농업과 관련된 서적의 비중이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그게 장서 개발 정책의 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어느 분류 대역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다. 마찬가지로 그 확장하기 위한 근거도 필요한 것이고, 그 근거가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 슬로건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건, 캐치프레이즈를 얘기하면 항상 그럼 캠페인은 뭡니까? 라고. 그런 것들을 구현해가는 과정에 또 방법론적인 얘기들이 좀 깔려 있겠죠. 그래서 제가 캐치프레이즈는 어떻게 만들지? 무슨 어떤 구호 문구 자체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색깔,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도 보면 쭉 어떤 인터뷰가 끝나면, 그러면 당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라든가, 당신에게 있어서 A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쭉 전개하면서, 나는 A를 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자기 인생관, 자기 철학관, 자기 윤리관, 도덕관, 자기 이 지역관, 사회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듯이 우리 도서관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뭐지? 하는 얘기를 들고 싶은 거예요. 도서관도 공공시설이라는 이름하에 소위 공무원 체계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의 이동도 많습니다. 지역의 이동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사사의 전문성을 드러낼 만큼 어떤 한 지역에 대한 그 이해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그 이동이라는 것이 뭐 멀리 떠난 건 아니지만, 그런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는 나를 드러내는 작업, 나라는 도서관을, 이 지역을 드러내는 작업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서와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성격을 한마디로 묶어서 표현하는 지향점에 대한 얘기. 맨날 비전과 미션에 대한 얘기듯이 그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어서, 그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도 얼핏 보면 굉장히 그 배타적이고 쇄국적인 얘기 같지만, 그 지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와 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얼마만큼 규정하고 어떻게 그것을 단합시키느냐에 대한 얘기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얘기죠. 한 도시 한 책 읽기라는 말도 참 멋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 도시가 한 책을 읽어야 하는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치적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내세울 말은 아니라는 거죠. 한 도시 한 책 읽기 하다 보니까 각 지역의 도서관들이 우리가 그것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그걸 펼치자고 하는데, 그 한 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상당히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결과론적인 정치적인 얘기 아니라 출발점에서 얘기해요. 프로파간다죠. 우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사상을 주입시켜서 우리 도시는 이 책을 읽어야 해. 라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죠. 차라리 거꾸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던 책들, 시간별로 또는 뭐 세대별로, 나이별로 그런 것들 쭉 정리하면서 오래된 책이 스테디셀러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예전에 노인네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만, 노인네들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왜 저 양반들은 허구한 날 족보를 쳐다보고 있을까? 족보에서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그 돌아가신 분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족보를 쳐다보고 매일 족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무장이었구나. 교육이었구나. 나를 깨우치게 하는, 너가 독립된 네가 아니라 너에게는 이런 뿌리가 있고 그들의 삶이 존재하고 이 터전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네가 성장하고 있어를 드러내주는 그 자료들이죠.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가 잘 살았어, 누가 멋졌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족보를 만들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관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될 필요가 있다고. 특히 기록하시는 분들,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만드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자서전을 만드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어떤 지위, 그들의 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도정,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 아마 요즘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어제 얘기만 얼핏 들었는데, 유명한 예전에 어떤 총장이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삶을 분석한 과정 속에서 그가 과연 옳았을까에 대한 비판, 추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결백을 논하고 흑백을 따지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실은 잘 드러날 수 있고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심의 기록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책도 수천 수만 권에 나오는 책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권 한 권은 굉장히 다 다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묶음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는 색깔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색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와 그 색깔들을 통해서 우리 족보를 설명하듯이 그 색깔을 통해서 그 오래된 장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의 자부심을 만들어가고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하는 일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네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소위 그 신구 주민들의 이동이 굉장히 심한 곳은 그 주민들을 어떤 형태든 잡아줄 필요가 있는 90년 정신적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도서관 중심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조용해서 도시가 변함없이 어느 마을이 살던 사람들 수십 년 살아가고 도시 개발도 안 돼서 굉장히 오래된 침체된 도시에 있는 도서관들은 그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도시의 혼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얘기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는데, 만들면 뭐하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러죠. 지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게 뭐냐면, 사서 선생들의 역할이 뭐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서들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잃어가면서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왜 난 이런 대접분이 못 받을까? 실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면 참 화려하게 살았고 멋있게 살았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개인이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힘들게 살았다. 사람들 눈치를 봐가면서 내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하고 살았구나. 그 괴리가 어디서 올까요? 자기 자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서 선생님들이 지역민들에게 좀 밝은 면들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하려고 하는지를 좀 자긍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어떤 자세, 힘은 없어도 그 구호를 먼저 외치면서 우리의 삶을 얘기 나누면서 그걸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선거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뱉었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최소 5년, 4년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책임을 지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을 나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 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고 협심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우리가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로 이미 개발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동네입니다. 아파트들도 들어설 만큼 들어섰고 주변의 땅들이나 모든 상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개발의 여지는 없습니다. 아마 좀 주변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도 이 자체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공간이라고 봅니다. 이곳에 도서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그 도서관에 사서로 일을 한다면 저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얘기죠. 이 역사적인 그 변혁의 경계선상에서 주고받으면서 도시와 농촌 속에서 전부 도시화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시화의 이제 탁 안정권에 놓여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우리들의 삶이 어쩐지 쳐다보면 우리들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 지역적인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글로벌, 세계 사람과 서로 공감하고 살아가서 우리는 이 땅, 이 좁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넓어. 그래서 세계가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기후 문제, 환경 문제, 뭐 그런 다양성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도 우리 같이 나누고 싶어. 그럼 성장하는 아이들의 꿈을 많이 키워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드러낼 건데, 도서관 책을 그걸 강제로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읽혀지면 그것이 컬렉션으로서 충분히 역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전 도서관에서 책들이 마구잡이로 사주고, 심지어 요즘은 이용자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며칠 안에 반납하면 도서관이 구매해주고 하는 편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요즘 나온 책 하나가 있는데 시스템 에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옆에 사람 얘기를 듣고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책의 얘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제가 생각나는 하나의 단적으로 얘기하면 원자탄 만드는 얘기 같아요. 원자탄, 어떻게 보면 원자의 그 힘을 우리가 보여주고 개발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잘못 오용되어지면 폭탄이 되어지는, 사람을 해치는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진 구조, 조직, 행위들이 자칫 엉뚱한 사람 손에 넘어가 버리면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의 서점을 살리고 출판사를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판사를 살리고 서점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사고일 수 있지만 근거 없이, 준거의 틀 없이 노상에 풀어놓고 잘 살아가라 하는 것은, 이거는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없는 얘기들입니다. 최소한 아무리 우리가 내 마음대로 뜨는 것 같아도 소위 말하는 부처님 손바닥에 놓여있는 그런 어떤 큰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깨지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고 깨지는 순간 우리는 이 양극화 현상이 엄청 큰 살 속에서 살게 되어지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러지 않다면, 지난번 TV 프로그램에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어느 큰 강 속에 사는 양쪽에 원숭이, 조금 비슷한 원숭이들이 성장 과정을 보이고 완전히 성격이 반대가 되었더라. 한쪽은 생존 경쟁 속에서 서로 물고 뜯고 뺏고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 상대편 쪽에서는 먹을 것이 생겨도 나눠 먹고 살더라. 그건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종이 다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형성해 가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도 갖췄겠죠. 그걸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어떻게 그걸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다고. 사람들의 정신을,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관장한다 그럴까? 의식을 좀 나쁜 말하면 통제, 좋게 말하면 그걸 추스릴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아니면 그들이 보이는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끔 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어진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협회 주관으로 지역의 도서관들의 캐치프레이즈를 공모를 하고, 그 공모한 것들을 당장 이게 좋으니까 상을 주자가 아니라 공모한 것들을 2년 내지 3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그 성과에 따라서 그 도서관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평가하는 작업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공모한 캐치프레이즈가 괜찮아. 1차 선정을 해서 몇십 개 도서관을 선정하고 그 도서관들에게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 변화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도서관이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들고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더라. 물론 거기도 평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좀 장기적 평가를 실시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는 사서 선생님이 자기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지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들을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역민들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도서관과 더불어 무언가를 꾸려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했던 일들을 조금 캄다운하는 의미에서 우리 도서관 캐치프레이즈 한번 만들어 볼까? 가벼운 생각에, 그러나 전혀 가볍지 않은 우리 도서관은 뭐 하는 곳이지? 이라는 좀 그런 구체적인 질문도 필요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